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준비해 주실 셰프님 김연홍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김연홍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해뒀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어떤 투자 전략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샵 3989 번호로 문자메시지 김연홍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방송 종료 후에도 더 알찬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시장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지난 2020년 1월 첫 거래일 이후로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2월 FOMC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축소된 가운데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장중에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점도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1310원 선에서 출발한 환율은 지수의 하락과 외국인의 매도 전환에 원화 강세가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전거래일보다 2원 50전 내린 1302원 90전으로 마감가 기록했습니다. 양지수는 3거래일 연속해서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 머물던 코스피는 기관의 단독 매수세에 힘입어 그래도 2350선은 지켜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약 0.3% 정도 내린 수준입니다. 코스닥은 장중 720선을 넘어가기도 했었지만 뒷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오후 2시 이후로 힘을 못 쓰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양시장에서 기관만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400억 안쪽에 제한된 움직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200억 전후의 팔자세를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400억 가까이 담아갔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통화 긴축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약세 압력이 강했는데요. 연준이 내년 2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63%로 전거래일의 75%보다 낮아졌습니다. 대신 50bp 인상하는 빅스텝의 확률이 25에서 37%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8bp 이상 오르면서 4.264%까지 뛰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10bp 이상 오른 3.601%까지 상승했습니다. 연말 연초 산타랠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심리가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재료는 많지 않은데요. 오는 23일에 발표되는 1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내년 금리 인상 기대를 낮춰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는 크게 악화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주택시장이 크게 둔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12월 주택시장 지수는 31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주택시장을 강타한 2020년 봄을 제외하고는 2012년 중순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가격 지수는 4달째 주택건설 업황 악화를 시사하는 50 아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내림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다우지수가 0.49%, S&P 500이 0.9% 빠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49% 깊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수익률 점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팍스 밀키트,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 담아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관련된 섹터나 테마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종목과 가격 타이밍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개가 됐던 종목들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TCC 스틸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드림텍이 각각 6.8%, 9%, 7%의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고요. 엔터주 관련해서 가장 전망이 좋다고 말씀 주셨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에 14만 4,500원 진입해서 16만 2천원에 매도하면서 12% 두 자릿수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12월 5일에 2,380원에 매수해서 2,725원에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면서 14% 마찬가지로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케팅이 1.6%, NH벅스 같은 경우에 2.7%, CMG제약은 어제도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8%의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이 방향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알려드리는 팍스 밀키트도 주목해 보시면서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어제장 분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올해 약 1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불확실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와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아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그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연홍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네네. 지수도 이제 반전이 임박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건강 관리 해 나가시는 길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타이밍 잡아주실 우리 김현웅 전문가님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중에서는 이제 팍스 밀키트 관련된 섹터나 테마로만 알려드리고 있고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개된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목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전문가님께서 더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한번 안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샵 3989 번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시작은 미국장 얘기 간단하게 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FOMC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네네. 것 같은데 지금 간밤까지 하면 4거래일 연속해서 맞습니다. 하락이고 네네. 또 그 폭이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좀 우리 장은 덜 빠지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지금 그 국면이 어떤 하락 추세로 재전환된다기보다는 1차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 크게 보시면은 네.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좀 금리 정책의 혼선이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좀 충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좀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역금융 장세가 이제 이어지면서 사실 역실적 장세는 조금 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돌발 변수가 생겨서 공급난 때문에 이런 어떤 역금융 장세하고 역실적 장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측면에서 충격이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금리 완화 기조가 이제 기술적 반등에서 1차 검증이 됐고, 지금 이 기조 가운데서 약간 기존 정책과의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크게 보시면은. 그래서 네. 금리 완화 기조가 이제 철회된 건 아니고, 그 네. 속도가 조금 지연되고 장기화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 멀지 않았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네.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일단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 일봉 차트 보시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크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제 금리 완화 기대감에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상에서 이제 정책 그 생각보다 금리 그 완화가 좀 더디고 좀 장기화되겠다 이런 게 이제 돌발적이 나오면서 지금 일봉상 N자형으로 꺾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네. 보니까 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1차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금 조정 과정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3주차 지금 조정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20주 선을 좀 깼어요. 깼는데 지금 뭐 20주 선은 아직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조정 마무리 국면에 거의 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주봉상에는. 그렇고 월봉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2월 연속 계속 큰 반등이 나왔죠. 지금 60월 선에서 그냥 20월까지 바로 그냥 봉 두 개 걸쳐서 올라왔는데 여기 당연히 좀 조정 과정이 있죠. 조정 과정이 있어서 지금 거의 10월선, 5월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쌍바닥 만드는 과정도 이제 좀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후반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충격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공포감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큰데 크게 보시면은 네.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조금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국내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조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코스피는 네. 코스피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 반등이 좀 미국보다 약하죠. 약해서 아직 121선, 61선 역별 상태에 있고 주봉도 보시면은 지금 뭐 이제 역별 상태에서 이제 20일 돌파했다 다시 눌림목 상태예요. 주봉 보시면은 지금 10주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5주선이 약간 꺾인 거죠, 지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쌍바닥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낮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네. 조정도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월봉 상에도 보시면은 월봉 보시면은 네. 뭐 큰 흐름상에는 낮지만은 부분적으로 보시면 미국과 거의 같은 상태예요. 양봉 두 개 나온 다음에 좀 조정 과정이 있는 건데 지금 거의 이제 5월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흐름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거의 조정 거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 일봉도 보시면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61선에서 강하게 지지력이 나오면서 어제 십자형이 좀 나왔는데 어제 미국이 또 추가 하락하다 보니까 조금 다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다시 61선까지 올 수 있는데 좀 그 흐름상에 보면은 조금 이제 바닥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투매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보유하시면서 네. 그러나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서 조금 더 관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다우지수와 코스피 지수 차트 통해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미국장 얘기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반등이 나오다가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또 지수도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다. 이러는 조정적인 부분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관망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에 잡으시는 게 좋겠죠. 바닥을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안에는 네.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그것보단 길게 봐야 될까요? 제가 뭐 주식시장이 항상 연말에는 산타랠리 그다음에 이제 내년 기대감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오른 상태에서 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금년은 조금 불확실성이 크죠. 근데 또 지금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움직임에 따라서 연말에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중요하고요. 네. 한번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대장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차트 통해서 분석해 저희는 주실 삼성전자 이제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의 뭐 삼성전자 흐름이 시장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삼성전자 월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월봉부터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좀 많이 하락했죠. 많이 하락했고 또 상승 국면에서도 크게 삼성전자는 오르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뭐 지수 흐름을 좌우하니까 보시면은 지금 5월선에서 반등 나와서 지금 10월선에 좀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5월선까지 조정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상은 삼성전자도 이제 월봉상에 조정 거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고 주봉도 보시면은 뭐 지수와 같은 흐름인데 10주선이 올라오면서 5주선이 지금 다시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봉상은 지금 지수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이거든요. 지지력이. 그래서 지금 61선하고 120선이 골든하기 직전에서 십자형 나오면서 뭐 5일선은 아직 회복은 못했지만은 네. 오늘 회복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연말까지는 좀 삼성전자에 의해서 반등 흐름이 나타나기를 좀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5일선 돌파가 될지 이게 관건이라 연말까지 장세가 네. 오늘 삼성전자의 5일선 돌파 여부가 연말까지 조금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재고 축소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상반기 말쯤 이제 반전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한 내년 초부터 좀 반전이 일어나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않을까? 예, 차트상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시장도 삼성전자를 따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게 참 어제부터 저희 타이밍이 좀 공교로운데요. 전문가님이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에 따라서 올 연말 안에 좀 다시 저희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 10분 전에 기사가 떴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부진 관련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고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이러면은 이제 올해 좀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지금 봐야 그 되는 부분은 걸까요? 이제 현재 가격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내년 이제 하반기 이후 네. 내년 뭐 한 내년 2분기나 하반기 이후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고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2분기 예상도 하고 정도부터? 있어요. 네. 빠르면은 아니면 내년 한 3분기 정도. 2, 3분기 그러면 정도. 주가는 내년 초나 한 봄쯤이면은 좀 이제 반등 시작되지 않을까. 그럼 네. 일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수렴 과정의 반등은 뭐 연내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오늘 중요하거든요. 오일 돌파 여부. 오늘 돌파 여부. 네네. 아니면 뭐 다음 주 초나. 네. 네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사실 삼성전자 우리 뭐 SK 하이닉스보다는 많이 좀 맞습니다. 올라와주고 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주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가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 오늘 좀 전에 4분기 실적 관련된 기사가 나왔지만 이미 이건 선반영된 부분이고 한 내년 2분기 늦어도 3분기쯤에는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우지수,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보면서 시장 전망 예측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1분 예상지수 한번 체크하고 어제장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양지수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이었는데 현재 예상지수 같은 경우에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빨간불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코스피 먼저 보시겠습니다. 0.4% 정도 내리면서 어제 종가보다 9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2342선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뭐 0.5% 정도 내리면서 양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현재 예상 지수는 713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개장 전 상황 전달해 드리고 개장 후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장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우리 이 종목 테마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미국장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주들. 어제 상위 종목들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으로 2%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현대차 어제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IRA 관련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해서도 다른 부품주들이나 자동차 등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자, 쉽지 않습니다. 올해 네. 안에는 좀 힘들겠죠. 자동차 관련주들은. 네, 뭐 특별한 뭐 몸이 좀 나오지 않는 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힘든 모습인데 이때를 기회로 삼고 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비추천하실까요? 뭐 물론 이제 현대차도 뭐 지수에 연동이 되죠. 연동이 되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도 훨씬 더 지금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 지수는 좀 반등 여력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쪽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하락 추세가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네. 반등 어떤 바닥 잡는 모습보다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하락 추세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매도는 좀 의미가 없고요. 추가 매수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해서 네. 최소 지수 반등 확인하시고 그다음 일봉상에도 쌍바닥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좀 하락 추세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네. 네. 좀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은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 계속해서 하락 국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싶다, 나 좀 바닥에서 주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이슈긴 한데 테슬라에서 또 그 CEO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뭐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 사인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있죠. 근데 테슬라 네. 문제는 어떤 그 경영상의 매니지먼트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중국 시장 영향도 있고 테슬라의 생산 능력 그 감축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 자체에 조금 이제 시장 우려가 좀 있어요. 전기차 시장 섹터 자체에 그게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테슬라의 어떤 그 대표의 매니지먼트 어떤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IRA 법안에 그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수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게 향후에 자동차 주가에 영향을 가장 큰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CEO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 시장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역시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수정안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대차 어제 2.15%, 기아는 2.65% 내림세 기록하면서 마쳤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테마로 그러면은 어제장에서 좀 이슈 있었던 부분들이 그래도 새롭게 등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뭐 우리 테슬라 얘기했으니까 농슬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농기계 관련주들이 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북미에서 한국산 중소형 농기계들이 인기가 많다 이런 이슈도 나왔고요. 그 자율주행이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트랙터에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기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TYM은 7% 그리고 대동 6% 상승했고요. 전문가님 예전에 아세아텍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세아텍도 1.37%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 테마 좀 새롭게 순환매를 받아서 갈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농기계 쪽은 일단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금 뭐 기후 일단 전쟁 영향 그다음에 이제 기후 영향 때문에 이상 기온 영향 때문에 지금 그 농업 쪽에 생산량이 굉장히 감축되고 있거든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그 농업 생산성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 이게 농기계와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를 얼마나 이제 디지털화하고 첨단화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에그플레이션에. 그래서 미국의 디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농기계 업체인데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미국 쪽에서도 이 농기계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동이 이제 선도 1등주고 그다음에 TYM, 그다음에 아세아텍 이렇게 이제 선도주가 형성이 돼 있는데 1차 기술적 반등이 대동이나 TYM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어제 보니까 이제 1차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면서 일단은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2차 반등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대동 그다음에 TYM, 아세아텍 마찬가지로 아세아텍은 좀 바닥권에 있어 좀 다른데 그래서 지금 이 농기계 쪽 이게 새로운 좀 다시 또 이제 2차 상승 테마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도주로 대동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TYM 그다음에 아세아텍은 뭐 계속 바닥이에요. 1차 반등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동이나 TYM이 2차 수렴 반등이 나오면은 아세아텍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쪽은 상당히 지금 2차 반등 나오는 좋은 모습이다. 테마 형성 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대동과 TYM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지만은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시점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종목들이 이제 1, 2등이라고 친다면 3등으로 볼 수 있는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같이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아세아텍 차트상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1%대 1.3% 정도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후발주자로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이 담아가신다면 이런 농업 테마들의 이슈가 돌아올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아세아텍도 차트 통해서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어제 종가는 2,590원 기록하면서 마쳤고요. 큰 움직임 나오지 않는 모습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아세아텍 회사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거든요. 업력이 뭐 굉장히 오래됐죠. 한 50년 이상 된 업체고. 근데 이제 수익성이 좀 낮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목을 좀 못 받는 거거든요. 대동이나 TYM에 비해서.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진 못했어요. 120일선 이제 저항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인데 결국은 뭐 코스닥 차트를 이제 따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아직 아세아텍 농기계 테마로서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보시면은 뭐 거의 다 바닥권이에요. 월봉, 주봉. 주봉 보시면 괜찮거든요. 지금 오주선 쌍바닥 만드는 상황인데 네. 물론 이제 코스닥이나 이 지수의 영향을 일차적으로 받을 것 같아요. 받는데 지금 대동이나 TYM이 네. 한번 대동 차트 한번 보실까요? 대동 보시겠습니다. 대동은 대동은 뭐 1차 기술 반등 크게 나왔죠. 그냥 엄청 크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60, 120 골든하는 수렴 반등 과정 지금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대동이나 TYM이 이제 2차 반등 나온다 그러면 아세아텍도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뭐 바닥 잡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세아텍과 대동 차트 분석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은 방금 언급해드렸던 세 종목이 다 방금 막 개장되고 오늘도 그래도 좀 상승으로 시작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TYM이 오늘도 가장 좀 크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1%대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대동과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현재 9시 1분 현재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슈 있었던 테마, 이 관련주들이 어제 상한가도 두 종목이나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원자재였던 것 같은데 리튬 관련주들,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한동안 막 계속 상승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안정화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 리튬 플러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리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수산화 리튬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회사인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 기록했고 또 관계사인 어반 리튬, 사실 이 두 종목이 다 개명을 한 상태라서 전서명까지 한번 혹시 생소한 분들 있으실까 봐 짚어드리자면 어반 리튬이 그 예전 WI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에서 리튬이 들어간 이름으로 둘 다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리튬 관련주들 우리 원자재 중에서도 리튬 좀 테마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인지, 그리고 요 리튬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있지만 금양이 정말 뜨거웠었잖아요. 네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오랜만에 11%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문가님 리튬 쪽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리튬이 이제 원자재 중에서 뭐 가장 많이 올랐죠. 1등주였는데 네. 지금 뭐 하이드로 리튬이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는 이제 월봉상도 그렇고 네. 이제 그 고점에서 일차 조정 나온 다음에 이제 쌍봉 만들기 위한 되돌림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추세 복귀해서 추가 상승 기대보다는 이제 하락 국면에서 다시 이제 반등 나오면서 이제 쌍봉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좀 반등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좀 매도하시면서 물량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월봉상 보시면 하이드로리튬 한번 금양을 한번 보실까요? 하이드로리튬은 너무 많이 올라서 표준이 안 되고요. 네. 금양. 하이드로리튬 대신 금양. 일단 월봉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금양도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럼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5월선까지 조정에 나왔다가 약간 지금 반작용 나오는 거예요. 되돌림. 그래서 요 반작용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10월선까지 하락할 것 같거든요. 지금 통상 일단 흐름상에는. 그래서 요 반등을 너무 크게도 보지 마시고 이렇게 뭐 추가로 나온다 그러면은 하시고, 막 시장이 이제 반등서 돌아선다 그러면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급하게. 그래서 이제 좀 정리 국면 들어가신다. 비중 축소, 매도 그런 측면을 그런 국면이다.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으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현재는 진입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금양 같은 경우에도 4,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4개월 안 되는 시간 안에 10배 가까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이 금양이 한때 진짜 빠르게 올라오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11월 초에 41,500원 찍고 그 뒤로는 쭉 내려오면서 현재 26,300원 선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 종목 다 들어갔는데 물려있다. 지금 어떻게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은 더 글쎄요. 떨어질까요? 지금 상황 봐서는 이제 쌍봉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적정 수준에서 네. 뭐 손절매 하시고 물량 축소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금양의 급상승 일단 전고점까지 오기는 힘들 것 같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은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신규 진입보다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매도 타이밍 가져가는 시점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이 6개나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리튬 관련주들 2개가 있었다 하면은 또 다음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 이슈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에 챗 GPT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 인간과 상당히 비슷한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전문가님도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저희 집에 이제 TV와도 연결이 돼 있고 휴대폰에도 그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 제가 켜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이제 비슷해서 제가 가끔씩 하나를 부르면은 둘이 막 서로 헷갈려서 서로 대답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AI 관련주들이 좀 각광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테마는 좀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가장 뭐 빅테크 핵심 테마죠. 핵심 테마인데 지금 어제 이제 오른 종목들은 어떤 AI 테마가 형성된다기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 이슈로 보여져요. 네. 조정 국면에서 개별 종목의 이제 개별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가장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솔트룩스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증권가 분석이 나온 게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이렇게가 가장 그 챗 GPT의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전 좀 궁금한 게 사실 그 기업 규모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솔트룩스가 제일 좀 많이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솔트룩스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코난테크놀로지가 11%, 마인즈랩은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관련해서 이 다른 종목들은 좀 수혜를 받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제 또 상한가 기록한 종목 중에서 AI 관련된 종목 C랩이 있었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21% 정도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트룩스가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네. 일단 차트가 가장 좋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네. 차트상으로 일론 머스크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좋아요. 보니까 자체 AI 원천 기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실적은 계속 적자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원천 기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지금 현재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펀더멘탈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기술력하고 그래서 가장 상승률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네. 차트상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차트 지금 보시면 일봉 보시면은 뭐 이제 60일, 120일 골드까지 나오고 또 긴 장봉까지 나왔죠. 오버슈팅된 국면이 차원이 있어요. 오버슈팅된 면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1차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됐다. 주봉도 보시면은 지금 뭐 단번에 20, 60주까지 돌받은 상태라 좀 한 몇 주 정도 조정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회사 내용 아주 좋거든요 보니까. 네. 네네. 그러면은 자 우리 솔트룩스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장초반에는 일단 아직 좀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데 기업의 기술력도 좋아 보이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은 어제 상한가 기록한 부분은 좀 오버슈팅일 거다. 조정이 당분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좀 주목하고 있다가 요 종목 떨어졌을 AI 지금 개별적 이슈로 올라오는 업체 중에서는 솔트룩스가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봉상에 네. 일봉상 보시면은 네. 일봉상에 그 121선이나 네. 아니면 121선 정도 왔을 때 요때 왔을 때 양봉 나올 때 요때 재매수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매수 타이밍 121선 근처까지 내려와서 양봉이 형성될 때 들어가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솔트룩스 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고요. 관련해서 AI 관련 종목들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상 종목 얘기 짧게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 종목보다는 테마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약주 끝났나요? 어제는 좀 일제히 내려가더라고요. 제약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뭐 종목별로는 지금 2, 3주 동안 올라와서 이제 선도주들은 하락 들어갔어요. 조정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 소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호재가 네. 중국에서는 의약품 사재기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큰 소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마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후발주 쪽으로. 근데 이제 거의 많이 올랐고 네. 좀 덜 오른 종목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바이오시밀러. 네, 내년에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네. 수출 주력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아직 좀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 그리고 어제 나온 그 종목 중에서 보니까 새로운 테마들이 몇 개 좀 보여요. 그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재택 원격 관련주나 아니면 네. 인터넷 교육 쪽에 이건 테마 새로 올라오면서 테마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보니까 코로나 확산되면서 과거에 코로나 수혜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재택 관련주나 원격 관련주, 그래서 이제 뭐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터넷 교육 관련주 네. 좀 테마 형태 될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관심 가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종목들은 많습니다. 보니까 올라온 네. 종목들이.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점 많아요. 뭐 알서포트, 링네트, EC네트, 뭐 YBM넷, 뭐 아이스크림 에듀, 아나운서님 뭐 그런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테마 형성 초기 같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가지시면 괜찮으시겠다 이렇게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제약주들 사실 이슈가 나온 지 조금 되긴 했죠. 한 지난주쯤부터 올라왔어서 그 선도주자들은 이제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지만 바이오시밀러 쪽은 내년까지도 해서 전망이 밝다. 그리고 이 의약품 제약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중국과 유럽 쪽
의약품 사재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테마가 다시 새롭게 옮겨갈 수 있는 부분 사실 시간이 더 있다면은 이 관련 얘기 좀 더 길게 들어보고 싶긴 한데요. 어제 재택근무 관련주나 아니면은 교육 관련 쪽 종목들 사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테마로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고요. 전문가님 언급하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굴해야 할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관련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주목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4분, 현재 상황, 지수 상황과 수급 상황, 환율까지 확인하고 저희 밀키트 공개해드리면 시간이 아주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현재 상황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상지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코스피 먼저 볼게요. 0.45% 정도 어제 종가보다 10포인트 내리면서 2,34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7% 한 3포인트 가까이 내려왔네요. 714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은 어제 같은 경우엔 기관만 양시장에서 좀 담아갔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양시장 개인과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팔자세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 먼저 보실게요. 개인이 720억 정도, 기관이 20억가량 담고 있고요. 외국인은 760억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4억 원 정도 현재 방향성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담아가고 있고 외국인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상황 최근에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네요. 큰 폭의 변동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도 1원 이내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1,302원 50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개장하고 16분 지난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자리 옮겨서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홍 전문가님과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지만 방송 시간은 제한돼 있다는 점. 하지만 여러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다면은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께 더 다양한 투자 조언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팍스 밀키트 저희 방송에서는 테마 위주로 알려드리고 오픈 채팅방 내에서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현홍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어떤 재료로 채워주셨나요? 네, 오늘 일단 코스피 다시 미국 영향으로 다시 이제 60일 근처까지 하향하다가 지금 아랫골이 달면서 좀 지지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외인이나 기관들도 포지션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전략이 좀 요구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약주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섹터 테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는 바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였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좀 중요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내년에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많은 바이오 관련주, 특히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좀 겁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확한 종목과 가격, 타이밍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989 번호 자막 나가고 있죠? 샵 3989 번호로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안에서 방송 종료 이후에도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